안녕하세요. A 플러스 맥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구도로 인사를 드리는데 보고 싶다고 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좀 촬영을 좀 시작을 하고요. 일단 오늘 수리할 거는 그 맥북 프로 레티나 2015년도 15인치 모델이에요. 다른 수리점에 맡겼었는데 수리 불가 판정을 받고 이제 저희 센터로 이제 가지고 오셨고요. 뭐 간단히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 좀 뭐 몇 군데 이제 수리를 시도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PCH 위에 붙어 있는 테이프인데 다 울어 있죠. 원래 약간 이렇게 지금 CPU에 있는 것처럼 무광을 띄어야 되는데 이게 열 때문에 다 울면서 뭐 얘가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얘가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 이제 뒤쪽 면을 보면은 조금 심한데 여기저기 이제 수리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플럭스 자국들이 많이 보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막 플럭스가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메모리까지 히팅을 하신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메모리 쪽 이쪽에도 플러스 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데 보면은 수리를 시도를 하셨었던 건지 이런 수삽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드가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요거는 플럭스의 자국들 때문에 이렇게 좀 심해 보이지 않나. SMC도 재작업을 했네요. SMC를 한번 사이드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사이드로 보면 SMC가 살짝 떠 있기는 한데 좀 높이가 다르죠. 얘는 좀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쪽은 엄청 낮아요.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칩이 BGA 칩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붙어 있다는 거는 볼이 볼 크기가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균일하지 않다는 얘기는 뭔가 떼었다는 거고 떼었다가 이제 다시 붙였다는 건데 뭐 리볼을 제대로 이제 안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겠네요. 볼 작업을 제대로 안 했을 확률이 높고 그 가운데에 있는 다리 부분들은 만약에 볼이 조금 작거나 그러면 안 붙었을 수도 있어요. 메인보드랑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군데 이제 뭐가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나하나씩 역추적해 가면서 이런 류의 수리건들이 이제 힘든 게 다른 사람이 수리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다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수리하다가 저도 분명히 이제 수리 불가로 나가는 건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저것 다 해본단 말이에요. 이 칩도 한번 갈아보고 의심 나는 부분, 의심 가는 부분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 이제 해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번에 수리하는 사람이 판을 이제 떠안는 거죠. 왜냐면 원래 고장났던 부분 플러스 그리고 수리했었던 부분 플러스 이렇게 지금 다 엄청 많은 거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는 기기를 이제 수리를 시도를 해야 되죠. 뭐 물론 그 전에 작업하셨던 분이 작업을 잘 해놔서 손이 많이 안 갈 수도 있기는 해요. 다만 사실 별로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뭐 진짜 뭐 안 켜지는 상황 가면은 진짜 뭐 별거 다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수리 비용이 나오면 이분은 여태껏 내가 썼던 비용 플러스 수리 비용을 측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비용을 이제 많이 예를 들면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수리건이에요. 그런 뭐 자재가 쓴다든지 아니면 뭐 비싼 칩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로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견적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뭐 다른 수리점에서 수리하다가 이제 수리 불가돼서 이제 가지고 오는 이제 맥북들은 사실 좀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이기는 해요. 일단 전원단 부분들 쪽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불은 안 들어오네요. 안 들어와요. 충전기를 연결했음에도 불이 안 들어오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PP버스 G3앗 먼저 해볼게요. 거의 뭐 한 1.42V가 나오네요. 그냥 퓨즈가 나갔을까 해서 한번 반대편을 해봤는데 반대편도 동일한 전압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불이 안 들어오니까 불이 안 들어올 때는
PP버스 G3핫도 중요하기는 한데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거는 DC 전원 단이죠. 이 부분이 이제 DC 전원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 DC 전원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3.42V G3핫이 생성이 되는 부분인데,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원이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전원이 들어오든 DC 전원이 들어오든, 네, 전압이 높은 애가 이겨서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나오겠죠. DC 전원은 제대로 나오네요. 16.35V가 나오고 있고, 3.42V G3핫은 네, 3.43V 정도가 나오네요. 네,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ISL6259 충전 IC라고 하죠. 보통 충전 IC가 문제거나 아니면 SMC가 문제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뭐 부가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맥세이프랑 통신하는 부분들, 그 부분들 회로가 이제 고장이 났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고, 일단 1차적으로는 PP버스 G3핫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전원들을 좀 찍어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DC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쪽 부분에서 지금 좀 어느 쪽 부분이 안 나오고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DC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3.42V도 정상적으로 들어왔고, 다만 근데 지금 PP버스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3.42V G3핫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SMC에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3.3V도 사실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면 스탠바이 볼트 S5 전원까지 3.3V S5까지는 또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요 부분이 3.3V S5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얘도 전원이 나오지가 않아요. 방금까지 이제 체크를 좀 해봤는데 몇 가지 이제 좀 중요한 파워단들을 체크를 했었죠. PP버스 G3핫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고, 나왔긴 나왔는데 뭐 1.4V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PP 3.3V도 이제 아예 안 나왔는데, 일단 지금 그래서 요거를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TPS 51980 3.3V와 3.3V와 5V S4 전원, 그리고 아마 내부 LDO로 5V S5도 이제 생성이 이제 되는데, 5V S5와 5V S4 그리고 3.3V S5 전원이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칩이 동작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전기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V인이라는 부분이고 그라운드라는 부분이, 그라운드는 뭐 이제 연결만 되면 되고, V인이라는 곳에서 실제로 전압이 측정이 되면서 얘가 구동이 될 수 있게 전기가 딱 돌아야 되는데, 이 V인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PPV인 S5, HS 뭐 아더 5V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PP버스 G3핫 부분이에요. 얘 60, 여기 23번 핀을 한번 보죠. 23번 핀을 보면 실제로 이게 요 브릿지 되는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PP버스 G3핫이 결국에는 요 HS 요 전원으로 이제 바뀌는, 브릿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 들어오면 여기에도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물론 그건 있어요. PP버스 G3핫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 ISL 6259 이 부분이 무조건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이 부분, 요 놈이 문제가 있어도 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가 가져다가 쓰는 거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쇼트예요. 이쪽 회로에서 쇼트다. 그러면은 얘도 쇼트로 뭔가 오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압이 이상하게 찍히거나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왜 유독 3.3V 쪽을 유독 유심히 보느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V 쪽이 지금 쇼트예요. 뭐 어디가 쇼트인지는 사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견적을 잡기 위해서 좀 1차적으로 점검이 이제 필요한 상태라
이제 봤는데 지금 여기 현미경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보고 있는 그 3.3V 회로단 쪽 부분인데 이쪽을 수리를 했었던 흔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분도 3.3V가 쇼트라는 거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막 IC도 갈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멈췄던 건데, 그래서 아마 오늘은 3.3V S5 쇼트를 찾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수습하는 그 수리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요 3.3V S5 쪽을 쇼트 검사를 해보면 다이오드 측정 모드로 놨고요. 네, 0.008, 9 막 이렇게 나와요. 제가 뭐 그냥 부품용 보드에서 나오는 값을 대충 보여드리면 0.134V가 나와요. 이 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쇼트가 아닌 거죠. 요 정도 쇼트 값이면은 콘덴서는 아니에요. 콘덴서는 아니에요. 경험상 FET가 죽었거나 아니면 IC가 죽었거나 둘 중 하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느냐? 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3.3V에다 그냥 간단하게 전원만 딱 인가해주고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해결이 되겠죠. 그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물론 3.3V 쪽을 다 뒤져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많이 복잡해지죠. 일단은 3.3V S5잖아요. 그러면 뭐 S4도 있고 S3도 있고 S0도 있고, 다만 그 3.3V S0에서 S5까지는 다 하나의 전원을 쓰는 거예요. 물론 그 전원을 3.3V S5에서 생성이 되면 그 전원을 가져다가 S3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5V 3.3V S5 전원을 가져다가 뭐 S0에다가 뿌리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3.3V S0, S3 뭐 이런 식으로 S4 이런 식으로 다 검사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쇼트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3.3V S5 전원을 가져다가 무조건 3.3V S0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파워 스위칭 IC가 있어요. 스위칭 IC에 연결이 되고 그거를 뭐 PCH라든지 뭐 이런 칩들이 그 3.3V 전원단들을 컨트롤 해주는 거죠. 전기 스위치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을 때 끄고, 뭐 예를 들면 잠자기 상태에 갔을 때는 뭐 3.3V S0는 끈다. 그리고 다시 사용자가 그 맥북을 펴면 3.3V S0를 스위칭 IC를 온 시켜줘서 S5 3.3V S5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3.3V S0에다가 공급을 해준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이 되니까 지금은 다 오프가 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3V S0랑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네, 이거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뭐 요렇게 지금 뭐 S0 다음에 뭐 GPU나 SSD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요렇게 붙은 애들은 사실 뭐 다 동일한 파워 라인으로 봐야 되고, 이걸 뭐 일일이 다 찍어볼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찍어보는 거고, 어, L7560에서 나온 3.3V S5가 아마 파워 IC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또 3.3V S5 전원이 SSD 쪽으로도 공급이 되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고, 네, 얘도 지금 그 파워 IC를 통해서 무선 랜 쪽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얘는 S3로도 공급이 되네요. 그러면 일단 S3 한번 봐볼게요. S3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S0가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볼 거냐? 그냥 쇼트인지 아닌지를 볼 거예요. 다이오드 측정 모드로 놓고, 네, 쇼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PP 3.3V 서스 쪽 부분 배터리 커넥터 위쪽이네요. 네, 요 FET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고,
얘도 쇼트는 아니에요. 4랑 여기 S0가 있고, S4 쪽을 먼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드가 좀 생각보다 많이 지저분해서 네, S4도 정상이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S0, 네, S0도 정상이네요. 그러면 3.3V만 쇼트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보면은 이제 FET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갔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면은 S0, 지금 여기 해봤던 S0, S4, 그리고 이쪽에 서스. 얘는 일단 얘는 쇼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 여기에도 뭐 SSD 쪽에 공급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한번 마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얘도 쇼트 아니죠? 이 회로도가 그냥 비슷한 류의 회로도여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마 얘일 거예요. 네, 얘가 쇼트고, 어,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둘 다 똑같잖아요. 회로도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콘덴서를 보면 되는데, 콘덴서가 보통은 둘 중 하나는 그라운드고 하나는 그라운드가 아닐 거란 말이죠. 확률적으로는. 근데 양쪽이 다 거의 붙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쇼트라는 얘기고, 일단 얘도 한번 제거를 해봐야겠는데요. 네, 일단 IC를 하나 제거를 해냈고요. 다시 한번 쇼트 검사. 지금 제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쇼트네요. 얘 보면은 코일을 통해서 뭔가 공급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럼 얘는 두 쪽이 다 쇼트면 안 돼요. 네, 완전 붙었죠. 요 에어포트 모듈 쪽인데, 에어포트 모듈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를 하고, 네, 에어포트 모듈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 끼고, 다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에어포트 모듈을 교체를 했더니, 네, WLAN 쪽은 잡혔어요. 모듈이 나갔다는 얘긴데, 뭐, 딱히 손상은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나갔지? 보셨듯이 지금 얘가 연결이 돼 있을 때 쇼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걸로 교체하니까 없어졌고, 얘도 뭐 어딘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라는 건데, 네, 요거는 그냥 뭐 수리가 아니라 바로 교체죠. 얘는 고객분한테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가고, 이런다니까요. 이런 게 문제예요. 수리하다가 이게 안 켜지고 뭐 하니까 모든 부분에 다 체크를 하고 이제 견적을 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가장 힘든 과정 중에 하나예요. WLAN 쪽은 잡았는데 여전히 보면 3.3V S5는 여전히 쇼트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여러 개가 나갔다? 사실 확률적으로 조금 힘들죠. 아마도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 한쪽은 수리하는 도중에 죽었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칩 사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보드가 죽었을 확률이, 그 부분이 죽었을 확률이 높죠.
네, 3.3V는 여전히 쇼트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다가 아까도 살짝 조금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칩이 스위칭 IC거든요. 여기 보면 많이 깨졌죠. 많이 깨진 것보다도 사이드가 깨졌어요. 사이드가 좀 깨졌는데 깨진 게 확실히 보이죠. 이것 때문에 쇼트일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죠. 얘는 많이 깨진 게 보여요. 확실히. 네. 하지만 여전히 쇼트입니다. 역시 인생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를 이렇게 배울 수가 있네요. 3.3V S0는 정상인데 3.3V S5는 여전히 쇼트인 상태입니다. 풍량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칩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쇼트. 그러면 그 다음번으로 해줄 작업은 일단 좀 닦아보죠, 여기를. 지금 열화상 카메라를 굉장히 쓰고 싶은데 안 쓰고 하기로 했으니까 네, 뭐 좀 플럭스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렇지 네, 뭐 딱히 문제는 없어 보였는데 어딜 만져놨을까? 요거 SMC? SMC에 3.3V S5가 네, 안 들어가네요. 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일단 SMC는 뒤로 놔두고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구하단이 죽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확률적으로 지금 쇼트 값을 보면은 구하단보다는 IC가 죽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건드린 부분을 중심으로 쇼트를 잡아 보겠습니다. 아까 얘가 죽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FET가 이 버컨버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연결이 되나? 붙었고 그리고 3.3V 얘는 이 부분은 괜찮네요. 왜냐하면 요 회로도를 보면은 지금 이게 요 IC 하나가 저 버컨버터 IC 하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FET가 두 개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NPN형이네요. NPN 내부에 NPN FET가 두 개로 이제 묶여 있고 요거를 이제 ISL 51980에서 이제 그 게이트를 이제 온오프 빠르게 이제 시켜주면서 이제 하나의 펄스를 만들어내는 버컨버터고 그 펄스가 나와서 그 펄스가 이 코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코일을 지나면서 정류가 되면서 3.3V S5가 정상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요 부분은 괜찮아요. 2, 3, 4번 회로도가 없어도 비슷하게는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1번이니까 1번이고 2, 3, 4가 얘니까 얘랑 2번, 3번이랑 요 10번 이랑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곧 그 10번은 CP 3.3V
50번은 곧 코일을 거쳐서 3.3V S5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랑 쇼트 체크를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정상이죠. 근데 얘 말고 지금 이제 이쪽도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MPN 얘는 10번이랑 5, 6, 7번 그라운드 단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라운드랑 그냥 쇼트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FET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만 지금 이제 전원이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게이트를 어떻게 그 ON을 시켜줬느냐 오프를 시켜줬느냐에 따라서 얘가 붙고 안 붙고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전기가 도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항값이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한쪽으로만 전원이 흐르면서 온오프 해줌으로써 내가 예측했던 그 스위칭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지금 얘는 두 개가 다 붙었다면 아까 얘기했던 요 놈이 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바로 그냥 제거를 해볼게요. 예, 아까 요 부분이 10번 핀이고 얘가 2, 3, 4, 2, 3, 4 요쪽 얘가 똑같은 라인이에요. 붙었죠? 붙었어요. 확실히 붙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괜찮았잖아요. 그러면 얘랑 요 그라운드 쪽에 연결되는 부분 얘도 죽었네. FET가 죽었던 게 맞았네요. 지금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일단 3.3V S5가 쇼트였던 원인은 요 버컨버터였네요. 일단 3.3V S5를 다시 재볼게요. 네, 쇼트가 잡혔네요. 즉 범인은 FET였다는 거예요. IC도 아니었고 아까 그 깨져 있었던 스위칭 IC도 아니었고 뭐 물론 근데 걔는 좀 갈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는 했죠. 그리고 아까 쇼트가 있었던 그 WLAN 쪽 에어포트 모듈 그 문제도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3.3V S5 쇼트가 있었던 부분은 요 IC 쪽 부분이었고요. 일단 쇼트는 잡았으니까 기본적인 전원들이 지금 좀 들어와 주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했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네요. 또 여전히. 그러면 피버스 G3야 여전히 1.4V가 나오고 있고요. 3.42V G3야 3.43V가 나와주고 있고요. 당연히 얘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버스 G3앗이 안 나오면 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요 ISL 6259를 통해서 PP버스 G3앗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볼 부분은 전원들이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죠. 아까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예, 얘도 이 ISL 6259 칩에도 전기가 공급이 돼야 얘가 칩이 동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우선이고요. 19번 핀으로 들어오네요. 네, 2번 핀으로 DC인 전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죠. R7105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R7105 16V가 정상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얘도 지금 여기 보면은 3.42V G3앗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12번 핀에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3.42V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TP버스 G3앗이 안 나오니까 지금 뭐 대충 보면 DC인 전원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얘는 버컨버터 단이 정상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근데 전압은 떨어진다. 그럼 그럴 때는 얘는 쇼트도 없고 버컨버터도 괜찮고 그렇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얘는 IC일 문제가 확률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TP버스 G3앗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나와요. 역시 ISL 6259였네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죽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12.28V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퓨즈로 보여드릴까요? 12.28V. 근데 지금 맥세프 불은 여전히 안 들어와요.